주설단지로 내 갖고 있는 운보다 더 멀리 가려고 하면 낭패수를 겪는 형국이다. 안녕하세요. 천우보살입니다. 제가 이제 남자분의 사주를 또 음력으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각각 사주를 좀 제가 불러드릴 거예요. 네. 이 어떤 인생들을 좀 살아왔고 앞으로 2025년도 운세에 어떤 좀 큰 변화 변동들이 있을지 점을 한번 봐주세요. 이분 같으신 경우는 어찌됐든 이 정유생 닭띠들이 머리가 좋고 활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순발력도 좋고 그런 사주를 타고났고, 초년에는 조금 운세에, 그러니까 본인이 운이 높이 올라서라는 운은 맞는데 기회적인 부분을 많이 잡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본인은 똑똑한 사주인데, 그러니까 받쳐주는 힘이 약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 같으신 경우는 25년도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24년도 가을, 네. 겨울 이때부터 운이 이제 서서히 강승하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주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조금 받침이 돼서 올라가는 운세가 들어온다. 근데 이분이 주의하실 점은 이 성향이 굉장히 이게 강한 성향이에요. 강한 성향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하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런 성향을 좀 오래 운이 붙어서 내 말대로 조금 힘이 실린다고 해서 너무 여기에 너무 많은 말을 하게 되다 보면 실수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입조심? 뭐 이런 부분 좀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운이 25년도의 운세가 정확히는 그래도 좀 올라서는 운세이기 때문에 조금 환경 받침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운이다. 그런데 아홉수를 끼고 있거든요. 운은 강승하지만 아홉수를 끼고 있으면서 아홉수에 인해서 실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을 가로막는 한 가지 이슈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읽어왔다가 내 말 한마디의 실수로 이게 조금 무너진다든지 손해를 본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미 운은 조금 강승해서 들어왔으니 말 조심이라든지 주변 조심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남자분의 사주를 한번 더 불러드릴게요. 음력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본인 자체가, 이게 조금 심성 자체가 조금 약간 여려요. 여린 성품을 타고났는데, 근데 여리지만 뭔가 이게 내가 만인간 앞에 올라서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운도 또 반면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약한 사주들의 특징이 뭐냐면, 관운이나 이렇게 명예는 들어있는데 약하다 보면 이게 휘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심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한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서 사람으로 인해서 조종을 당해라. 뭐 예를 들자면 귀가 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알아듣기 쉬운 걸로 그럼 팔랑귀? 아, 그렇죠. 그거랑 네, 아니 좀 팔랑귀라는 것보다는 남을 거절을 못한다? 조금 그렇게 약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팔랑귀는 막 여기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이렇게 조금 약간 그런 성향이면, 이 성향은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조금 사주에 관운이 강하게 들어있으면서도 끌려간다? 뭐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본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정해진 대로 딱 이 FM대로 하라는 거는 잘해. 네. 그런데 내가 뭔가 약어서 뭔가 막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거나 막 이러지는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분 운세로 봤을 때는 원래는 이 지금까지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왔다고 하면 지금 25년도 양 성주운이 들면서 뭔가 변동이 되고 변화가 되라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 변화라는 건 내가 직업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생긴다든지 새로이 뭔가 변동 변화가 움직이라는 운이 들어왔다. 근데 그 변동 변화가 이분한테는 그렇게 크게 이득이 되는 변동 변화로 들어오진 않았다. 그래서 25년도에는 남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냥 내 심대로
그냥 조금 편안하게 내려놓는다? 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운세 유지나 지켜가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올해 25년도에 전환점을 겪어서 다시 말년의 운세를 다시 평안하게 보내시려면 지금까지는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간 조금 내 심대로 못 움직이고 그냥 상황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움직이셨다고 보면은 25년도부터는 본인이 생각한 대로 본인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대로 가고 아무리 주위에서 어떤 뭐 제한이나 주위에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냥 본인 자리 지키고 본인 심대로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힘든 말년을 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남자분인데요. 음력으로 또 제가 생년월일 불러드릴게요. 개축생의 3월 7일. 이분은 굉장히, 사주가 굉장히 또 강한 분이에요. 강하고, 이 성향 자체가, 끌려가기보단 오너에 앉으라는 사주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데 조금, 운이 좀 평평하게 가서 조금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이르게 네. 운세보다 빠르게 뭔가를 움직여서 과부하가 나는 형국이다. 과부하가 난다는 거는 그냥 있는 자리 지키고 운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내가 뭔가를 움직이고 더 막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서 좀 낭패를 보는 수준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은 운이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24년도에서 25년도를 겪으면서 몸살 아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뭔가 확 올라가든지 아니면 확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변동 변화를 많이 겪으라는 운의 기점에 서 있는데 네. 거기서 내가 너무 운보다 너무 이렇게 과부하처럼 이렇게 네. 막 너무 많이 하려고 하고 움직이려다 보면 이상하게 이게 역으로 가서 내가 구설단지 않는다든지 내가 이상하게 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역으로 꺾인다든지 그런 변동의 변화를 겪으실 거다. 근데 25년도 들어가면서 후반부, 그러니까 음력으로 6, 7, 8, 9, 10 이때는 운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운이세요. 근데 이때 역시도 너무 조금 상승한다 싶어가지고 너무 내가 오바해서 움직이다 보면 뭔가 나한테 주어진 건 하나인데 두 개, 세 개를 보고 그걸 잡으려고 하다 보면 또 한 번 꺾인다. 그러니 단계별로 올라가셔라. 운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운세가 이분은 지금 정확히는 57세, 8세 이때가 넘어오면서 강하게 또 운이 한번 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4, 5년 뒤죠. 네. 근데 지금 변동 변화를 겪으면서 이게 조금 구설단지로 내 갖고 있는 운보다 더 멀리 가려고 하면 낭패수를 겪는 형국이다. 그러니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멀리에 있는 운을 미리 막 그걸 어떻게 쟁취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눈 앞에 있는 거,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뭐 이런 식으로 이 기본은 내실을 튼튼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운이 전환점이 들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당장 본인한테는 될 것 같고 올라설 수 있는 기운이 들거든요. 왜 운이라는 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아직은 약해. 그렇기 때문에 단계로 올라가셔야 아까 말씀드렸던 4, 5년 뒤에 본인이 가장 강한 운이 들어왔을 때 그때 한번 정상에 오르고 크게 올라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남자분의 사주를 한 분 더 불러드릴게요. 들어보시고 2025년도 운세에 어떤 좀 큰 변화 변동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957년 네. 음력으로 8월 25일생이.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어찌 됐든 운이 여름 닭띠기 때문에 24년도, 25년도 뭔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일도 많고 동서남북 굉장히 바빠야 돼요. 근데 이게 바쁘다고 해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25년도에는 뭔가 나한테 이루어져서 올라갈 것 같지만 조금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본인 때문에 바쁜 게 보다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정신이 없고 바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 뭔가 잘못되거나 운이 사납거나 뭐 이렇지는 않는데 그냥 내용 없이 바쁘다고 그래야 될까? 본인한테 그렇게 득이 되는 게 있으면서 막 내 몸이 일신이 바쁜 게 아니라 지금 생각도 많아야 되고 바빠야 되고 몸이 뭔가 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단은 중심에 서서 조금 원리 원칙대로 있잖아. 그렇게 좀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홉수에 운이 들어왔긴 하지만 그만큼 아홉수를 치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남이 싼통에 주저앉는다고 그래야 되나? 좀 그러니 고급 표현을 쓰셨네요. 아 이게 조금 편해서 네. 이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원리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너무 휘둘리거나 네. 이게 내가 가진 거 이상한 기회적인 부분으로 어떤 뭔가 이렇게 내가 다시 내 인생이 뭔가 전환점이 돼서 올라설 수 있겠다라는 주변에 뭐 이런 사탕발림의 제안 이런 거 거절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운이 거기까지는 끌고 나가질 못하고요. 네. 일단 아홉수에는 조금 구설도 많고 그만큼 구설이 많은 거는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으로 인해서 조금 내가 조금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도 늘고 이러는 형국이긴 하지만 그게 본인한테 다 득이 되진 않는다. 해가 되는 수준도 분명히 있으니 그러니까 이 원리 원칙대로 정해진 대로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25년도 아홉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말씀해 주시는 뭐 귀인과 악인의 구분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귀인, 악인의 구분을.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귀인인지 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리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FM적인 걸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말하는 사람 귀인이고요. 편법 네. 이용하자.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꼬리 잡힐 짓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뭐가 됐든. 탈이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도 마찬가지. 뭐 합법적으로 투자를 한다. 괜찮아.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건 좀 편법이다. 그러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회사도 잘 되게 해줄게.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나한테 돈 좀 써. 이렇게 해서 가는 거 그거 악인이고요. 이렇게 조금 늦지만 이렇게 해서 정석적으로 이렇게 갑시다. 이거 귀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택만 잘 하시게 되면 아홉수 그렇게 힘들지 않게 넘어가시는 수준으로 보입니다.